이 계좌 하나만 있으시면은 저축이든 투자든 여러분들이 만능 재테크 통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간 날 때 보는 금융 취미생활, 줄여서 시금치의 최인석 지원장입니다. 오늘은 재테크 만능 통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IS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전에 ISA에 대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ISA 계좌가 내년도 2021년부터 여러 가지가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ISA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이 ISA 계좌는 총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서민형, 농업인형, 청년형, 일반형, 이렇게 4가지로 있습니다. 우선 이 ISA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하나의 계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산에다가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예적금이면 예적금, 펀드면 펀드, 혹은 뭐 ELS와 같은 파생 상품이나 뭐 리츠와 같은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자산에 여러분들이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실 때는 1위명, 신탁형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요. 1위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금융기관에다가 맡기는 거죠. 그래서 자산운용을 금융기관이 대신해 주는 거고요. 신탁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 운용을 지시를 하는 것을 신탁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의 계좌에다가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상품이 ISA라는 계좌인데요. 거기에 더해서 이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은 비과세 혜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비과세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한 푼도 묻지 않는다라는 거죠. 손실과 이익을 합산한, 이 손익을 합산을 해서 만기가 됐을 때 200만원 또는 최대 400만원까지 이 수익에 대해서 이자를 한 푼도 물지 않는 이 비과세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비과세 혜택은 우리나라의 금융상품 중에서 극히 일부분에만 부여되어 있는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과세 혜택이 좀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200만원 또는 400만원 이상 되는 수익에 대해서 저율과세라는 걸 합니다. 말 그대로 세율이 일반적인 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세금을 절세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자소득세라든지 혹은 뭐 종합소득세보다 훨씬 더 낮은 세율인 이 저율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9.9%만 세금을 떼게 됩니다. 게다가 종합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합산되지 않아요.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9.9%로 저율 분리과세한다는 것, 이게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 만기가 1년짜리가 아니고 3년 또는 5년 길잖아요. 그런데 이 긴 기간 동안 중간에 여러분들이 자금이 필요할 때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내가 납입한 원금 내에서 중도인출을 할 수 있지만 갑자기 급전이 필요할 때 이 금융상품을 해약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만큼 중도인출해서 유동성 있게 활용할 수가 있는 게 이 ISA라는 계좌입니다. 이 ISA 계좌는 전 금융사, 은행, 증권, 보험회사 통틀어서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내년도부터 ISA가 어떤 것들이 변경되는지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가입 대상의 변화가 생겨요. 기존에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 이런 분들만 ISA 계좌를 개설할 수가 있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만 19세 이상 거주자면은 누구나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부나 대학생분들도 이 ISA 계좌를 이 소득이 없더라도 계좌를 개설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의무 가입 기간이에요. 기존에는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의무 납입 기간이었고요. 서민형, 농어민형, 청년형 같은 경우에는 3년이 의무 납입 기간이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의무 가입 기간 자체가 3년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 같은 경우에도 연장이 가능한 걸로 변경된다고 지금 현재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무 납입 기간이 짧아졌다는 건 그만큼 부담감이 내년도부터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이 포트폴리오 범위가 예적금, 펀드, ELS와 같은 상품뿐만 아니라 개별 주식도 편입을 할 수가 있게 바뀌어요. 그래서 ETF라든지 개별적인 종목들에 대해서도 ISA 계좌에다가 편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과세 혜택이 손익을 합산한다고 했잖아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ELS라는 상품으로 만기가 돼서 600만원의 수익이 났어요. 그런데 주식으로 200만원 마이너스가 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원래대로라면은 이 ELS 같은 경우에는 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식에서 마이너스 200만원 손실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산하면 400만원이죠.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전액 다 비과세로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에 대한 손실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이 비과세 한도의 혜택을 좀 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납입 한도 면에서 약간 변동이 생깁니다. 기존에는 연간 2천만원까지 납입을 할 수가 있었고요. 만약에 내가 2천만원을 다 못 넣었을 경우에 다음 연도로 2월이 안 됐었어요. 하지만 내년도부터는 내가 납입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로 2월을 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최대 만기가 5년이잖아요. 그럼 2천만원씩 5년이니까 최대 1억 원까지 이 ISA에 여러분들이 저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제 지원 기간, 이 비과세나 저율과세 되는 이 세제 지원 기간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말까지 가입분에 한해서 세제 혜택을 준다고 했었는데 그 기한이 사라진 것까지 총 5가지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변경되는 이 사항들 꼭 체크해 보시고 주부나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군인분들 혹은 일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분들도 이 ISA라는 계좌를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당장 가입을 하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저축하신 다음에 내년도 IS 계좌를 개설하셔가지고 거기다가 그 자금들을 투입을 하셔서 저축이든 투자든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고 다양한 세제 혜택도 여러분들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금융 똑똑이가 되는 그날까지 시금치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